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 성경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국민 MC죠. 바로 유재석. 유재석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말 한마디의 힘은 아주 위대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든 이에게 격려가 되고, 상처받은 이에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의 힘은 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절망을 안기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비난이 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 세상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나의 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일단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또 말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열전구를 포함해서 모두 1000종이 넘는 발명품을 고안한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인전에서 많이 봤죠.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한 지 석 달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왜냐?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로 부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담임생 눈에 보기에는 지금으로 보면 이 들이대는, 막 나대는 결핍,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으로 본 겁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기이한 행동을 많이 했겠죠. 근데 퇴학당한 에디슨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둔 뒤에 비결이 뭐냐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때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학교에서 쫓겨난 아들을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 너는 호기심 많고 상상력도 풍부한 아이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자, 낙인 찍혀서 학교에서 쫓겨난 퇴학당한 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어머니의 한마디가 바로 아들을 세계적인 발명가로 키워낸 거죠. 옛말에 신원서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통사회에서 인물의 됨됨이를 평가한 겁니다. 신원서판. 원래 이제 중국 당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신, 얼굴이 잘났느냐, 말을 잘하느냐, 글을 잘 쓰느냐, 판단력이 좋으냐. 이 네 가지였는데 역시 요즘 사회에서 기준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말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보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잘 써도 결국은 최종 면접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느냐. 그래서 말솜씨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아주 주요 잣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재주가 좋다 그래도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런 잦은 말 실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천냥빚을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저 사람 참 말은 맞는데 싸가지 없이 얘기한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자, 말 잘하기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바마 말솜씨는 설득의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설 능력이 아주 뛰어나니까 검은 케네디라는 별명도 있고 또 열광적 지지자라는 뜻의 오바마니아, 오바마와 마니아를 합쳐서 이런 이제 용어까지 생겼는데 그럼 오바마의 그 설득력, 연설의 기본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감성과 논리,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만든 다음에 감성과 이성과 감성으로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면을 넘어서 겸손하고 또 헌신적인 마음, 예의를 다한 간절한 호소를 담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That's what we're about. 지난 2010년에 한국에 와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현역 장병, 한미 현역 장병들과 함께 참전 용사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한국말로 또렷하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도 아주 우리 대통령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 외국인들과 같이 갑시다. 오바마의 아주 명구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정말 한미 관계를 굳건하게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상징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바마의 이 설득력은 좀 어려운 얘기로 표현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이토스, 인격이라는 뜻이고요. 파토스, 감성, 그리고 로고스, 논리의 세 단계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득은 인격을 담아서 상대방의 감성에 호소하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꽉 잡아놓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설득의 달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데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이토스, 배려와 경청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는 파토스를 겸비했고 또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으로 논리적인 근거, 로고스를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무엇이나 뱃속으로 들어갔다 뒷간으로 나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오는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마음에 간직한 생각이 입을 통해 말로 나온다는 건데요. 여기 평생을 봉사의 마음으로 동행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종삼 목사입니다. 아동 구호 사업을 주요로 하고 있는 월드비전 아시죠? 한국 전쟁과를 돕기 위해서 생긴 기독교 선명회가 모태가 된 단체입니다. 3년 임기 회장직을 연임하고 또 연임하고 정관까지 개정해서 재연임까지 하면서 오늘날 월드비전으로 이끈 이 박종삼 회장. 전쟁의 참상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그래요.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에겐 참 실감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종삼 회장은 고향인 황해도 신천에서 일제강점기 북한 정권의 실상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14살 어린 나이에 정말 자유를 찾아서 혈혈단신으로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14살이라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아닙니까? 근데 3년 동안, 한국전쟁 3년 동안 전쟁터를 고아로 떠돌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당시 전장을 배회하던 전장고아가 20만이었어요. 전쟁 미망인까지 합치면 30만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전쟁터에서 보고 겪은 그런 것들을 후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밑가락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전쟁터로 돌아볼까요? 혼자 몸으로 나선 피랑길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시체들이 널브러진 그런 옆을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야 빨리 오너라. 어른들이 혼자 가지 않고 어린 종삼군을 빨리 와라. 도망가야 산다. 손을 잡고 이끌고 그게 이제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격려도 했고요. 또 한 개 몇 푼 안 하는 그런 주먹밥을 또 자기 배도 줄였는데 이 어린 종삼군에게 건네주던 이런 어른들 모습이 나중에 돼서도 기억에 생생하더란 겁니다. 힘을 북돋우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속속들이 느끼면서 자, 나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큰 게 필요하지 않고 조그만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박종삼 회장은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려운 아이들도 잘 될 수 있겠다. 사회를 원망하게 앞서서 나 스스로 나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하나 둘씩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실천해 나갑니다. 혈혈단신으로 내려왔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독립문 부근에 땅굴 움집에서 생활했다고 그래요. 근데 왕십리에 있는 고등학교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앞에 얘기했죠. 피란길 어른들이 건네주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가난이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치대에 진학해서 치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 기독병원에서 무위탁 환자들 진료를 주로 하면서 또 목회자로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서
신학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 모든 어떤 경험을 토대로 사회사업에 투신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회사업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피랑길의 소년, 무에서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력이 쌓여지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자, 미국에서 함께 일하자 제의를 받았지만 나는 우리나라 돌아가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거절하고 돌아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전쟁 불황아였던 박종삼 어린 소년이 쉽사리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해낸 거죠. 치과의사, 목회자, 사회복지사 3종 세트를 자격증 삼아서 평생을 사회사업에 몸을 바치게 됩니다. 박종삼 회장의 우스갯소리로 자주 듣는 별명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독거 노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평생 사회봉사 하다 보니까 결혼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스펙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혼담이 많았겠죠.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할 시간이 없고 그런 일들이 사치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책임질 가정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또 더 많은 어려운들을 돌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박 회장한테 밥 짓고 빨래하고 그야말로 숙식을 몸소 해결하는 건 이건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고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내가 왜 독거노인이냐?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광주에서 무위탁 비행 청소년 마을인 보이스타운을 세우고 청소년 30-40명과 지낼 때인데 결혼을 하기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죠. 신부님, 수녀님도 혼자 사는데 목사라고 혼자 못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박 회장 9년 임기 동안 월드비전 코리아는 외형적으로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300만 아동과 결연을 맺고 1,500억 원이 넘는 모금액도 모았습니다. 사실 봉사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지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도움만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신한 것도 결국은 박종삼 회장의 역할이 큰 겁니다. 대한민국이 신기록을 세운 거죠. 전쟁터에서 얻어들은 한마디가 평생 봉사의 밑거름이 된 것처럼 아주 조그만 도움이 모이면 큰 효과를 낸다고 믿는 가난한 개미군단이 오늘 봉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박종삼 회장은 생각하는 겁니다. 박 회장은 9년 임기를 끝으로 지난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은퇴한 거죠. 근데 지금도 글로벌 사회봉사연구소를 설립해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봉사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 또 지혜를 새로운 세대의 청년들과 나눠 가지는 게 박 회장의 마지막 꿈입니다. 전쟁터에서 들은 바로 그 한마디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을 봉사로 헌신한 박종삼 회장이 제정한 월드비전의 비전 현장엔 이런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을 의미하는 한자 말씀 언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죠. 머리로 2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입을 열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말이 되는 이치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것이 사람에게 인품이 있듯이 말에도 언품이란 품격이 있으니까요. 언품이 있는 말은 적을 만들지 않을 뿐더러 적도 내 편으로 만듭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니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심을 담아 지혜롭게 해야 하겠습니다.